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넥스트 사이언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1월 18일 오후 전입니다. 새벽 12시 46분이 지나고 있는데, 자, 넥스트 사이언스만 제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수급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면 연속 개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자,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날짜를 보시게 되면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자가 자, 여기죠. 이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 개인들이 일단은 나가진 않고 있다라는 것을 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격을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대략적으로 이 위치죠. 자, 이 위치를 보시게 되면 또 자, 잘 안 지워지는 네, 이렇게 색을 좀 칠해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에 대한 중간에 딱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개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충분히 개인들이 모아갈 수 있는 위치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어떤 위치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항이 강한 위치임에도 이 위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흐름상에 대해서 이 위치가 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든 이 자리든 이 자리든 상승과 하락이 결정이 되죠. 어느 자리든. 그죠? 어느 자리든 상승과 하락이 결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한다든지 이제 박스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박스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자리가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어떤 자리를 지켜주고 이 자리를 지켜준 후에 이 후에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딱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를 지켜주는구나. 그리고 이 후에 자, 여기에 대한 안착을 해주면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엄청난 저항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의 모습에서 보면 이 저항이 생기고 밀리고 뚫고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기대 때문에 아마 이 더 큰 상승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의 물량과 이때 물량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좋은 위치를 안착해 준 모습은 맞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자꾸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매수를 하셨느냐, 아니면 기술적이고 뭐고 필요 없다, 지금 위치상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주식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정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밑으로 깨졌을 때는 정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더 중요한 자리는 사실 이 갭을, 자, 여기 보시면 갭을 지키잖아요. 이 갭 상승을 했었던 위치를 지킨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갭이 깨져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위치에 대해서 왜 매수를 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내용,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매수하시다라고 하면 이탈되면 정리하셔야 돼요. 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갭상승을 하고 상승시키고 밀리고 지지받지 않습니까? 그죠? 갭을 메꾸고 급등을 했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면 밑꼬리로 갭을 메꾸고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 밑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갭상승을 하고 지켜주는 거 올린다라는 것은 이 물량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 밑에서 쉽게 받쳐주고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라면, 여기에서 이제 돌려주는 가운데서 제대로 확실하게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자, 이 위치에까지 내려와서 저는 반등 자리가 여기 내려와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약하게 되면 이거 무너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먼저 말씀드릴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알 수가 없다. 뭐 시장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밑으로 빠졌을 때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우에서 정리는 쉽게 안 돼요. 왜? 올라갈 것 같아서. 자,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이 밑에가 20%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빠지면 결국은 뭐다? 10% 이상의 손실이 생긴다. 지금보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밑에까지 내려와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내려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엄청난 상승을 이걸 다 뚫고 상승한다라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강조한 내용이 이 뜻에서 매수를 하셨다. 어떤 기준과 어떤 의미를 갖고 매수를 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탈이 되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밀리면 이것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선택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위치에서 지지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거다. 분할매수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건. 이건 딱 봐도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이 모습도 생각할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빠졌을 때 이 밑에까지에 대한, 여기가 지지라인이거든요. 다음. 그리고 다음 지지라인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현재 위치까지 올라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 이상으로 가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10에서 20% 손실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와도 대응 안 되고 빠져야지 대응이 된다.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저도 매수할 것 같아요. 가능하다. 네, 저도 이렇게 모아가는 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갖고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만 결론은 딱 이거예요. 지금 제가 뭐 10분 동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위치에 대해서 매수한 이유 확실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다라는 대응, 생각, 예,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나중에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서 급등을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